여러분, 만약에 누가 한국 주식시장이 지금보다 2배는 뜰 겁니다 라고 한다면 믿으시겠어요? 에이, 무슨 허무맹랑한 소리냐 싶으시겠죠. 하지만 오늘 저희는 바로 그 대담한 예측에 대해 아주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일부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한국 증시의 정말 놀라운 미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숫자입니다. 5,500. 네, 코스피 5,500이요. 전문가들이 우리 코스피 지수가 여기까지 갈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지수를 생각하면 거의 2배 가까운 수치인데 와, 정말 엄청난 전망이죠. 과연 이게 그냥 희망사항일까요? 아니면 정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실현 가능한 미래일까요? 자, 오늘 저희가 다룰 이 예측이 조금이라도 흥미롭다, 궁금하다 싶으시면요, 지금 바로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드는 여러분의 생각이나 질문을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시면 이 주제에 대해 훨씬 더 재미있는 토론을 이어갈 수 있거든요. 여러분의 참여가 저희에겐 정말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코스피 5,500. 와, 이 어마어마한 숫자 뒤에는 도대체 어떤 근거가 숨어 있는 걸까요? 그 이유를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전문가들이 딱 3가지 거대한 힘을 꼽고 있어요. 첫째, 뭐니 해도 지금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이 AI 혁명. 둘째, 그동안 우리가 늘상 말해왔던 코리아 디스카운트 있죠. 바로 그 저평가 상태를 벗어나려는 시장 정상화 노력. 그리고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매력적인 저평가 상태. 이 3가지가 딱 맞아떨어지면서 엄청난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 그래프가 진짜 핵심인데요. 보세요. 한국 시장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30%나 됩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AI 시대의 쌀이라고 하잖아요, 반도체가. 이 쌀에 대한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터져버리면 한국의 대표 선수들이 그 수혜를 고스란히 받게 되고, 이건 뭐 지수 전체가 같이 날아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는 거죠. 아니 근데 그래도 너무 뜬구름 잡는 얘기 아니야? 싶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주 강력한 역사적 사례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비슷한 일을 보면 지금 우리가 어디쯤 와 있는지, 미래가 어떻게 될지 훨씬 더 명확하게 보이거든요. 혹시 2003년에서 2007년 사이, 그때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이 타임라인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시에 중국이 막 엄청나게 성장했잖아요. 거기에 IMF의 외환위기 이후에 우리 기업들이 정말 뼈를 깎는 노력으로 체질을 싹 바꿨거든요. 이 2개의 엔진이 맞물리면서 와, 코스피가 무려 180%가 올랐습니다. 180%요? 진짜 어마어마했죠. 자, 이 슬라이드가 진짜 재밌는 부분입니다. 왼쪽이 그때, 오른쪽이 지금이에요.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때 중국의 고성장이라는 거대한 엔진이 있었다면 지금은 AI 혁명이라는 엔진이 있죠. 스케일이 다르지 않아요? 그때 IMF 이후 구조조정으로 기업들이 튼튼해졌다면 지금은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쳐 주식시장 정상화를 외치고 있고요. 그리고 그때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은 공통점, 바로 저평가라는 매력. 어떠세요? 정말 놀랍도록 비슷하지 않나요? 역사가 정말 반복된다면 우리 지금 엄청난 기회 앞에 서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요, 당연히 장밋빛 미래만 있는 건 아니겠죠. 모든 투자에는 만약에라는 질문이 따라 붙으니까요. 이 멋진 전망이 현실이 되려면 우리가 넘어야 할 산들은 또 뭐가 있을까요? 지금부터는 잠재적인 위험 요소들도 아주 냉정하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걱정이죠. 지금 이 AI 열풍, 혹시 2000년대 닷컴 버블처럼 그냥 거품 아닐까? 한순간에 훅 꺼져버릴 수 있다는 우려,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전문가들은 이번엔 확실히 다르다고 얘기합니다. 핵심 차이가 뭐냐면요, 닷컴 버블은 사실 실체 없는 기대감이었어요. 개인 소비자들한테 이거 대박 날 거야 하면서 막연하게 투자했죠. B2C였습니다. 근데 지금 AI 붐은요, 기업들이 진짜 자기들 돈을 써서 인프라를 깔고 솔루션을 도입하는 B2B 투자가 이끌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돈이 되는 게 눈에 보이니까 투자하는 거거든요. 훨씬 더 단단하고 안정적인 성장이란 뜻이죠. 두 번째 위험, 바로 환율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을 살 때 가장 신경 쓰는 것 중 하나죠. 아무리 주식으로 돈을 벌어도 원화 가치가 떨어져서 달러로 바꿀 때 손해를 보면 말짱 꽝이니까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은 이렇게 봅니다. 단기적으로야 당연히 불안하죠. 하지만 좀 길게 보면요, 지금 환율이 이미 너무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확률적으로 봤을 때 여기서 더 미친 듯이 오르기보다는 슬슬 안정되거나 오히려 좀 내려올 가능성이 더 높지 않겠냐, 이렇게 분석하는 거죠. 자, 좋습니다. 그럼 이제
가능성도 봤고 위험도 점검해 봤어요. 그럼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은 이 거대한 흐름에 어떻게 올라타야 할까요? 지금부터는 분석을 넘어서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투자 전략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말이 모든 걸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투자는 발명이 아니다. 맞아요. 우리 보고 뭐 새로운 걸 찾아내라는 게 아니에요. 이미 똑똑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길, 검증된 패턴을 그저 따라가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전략은요, 놀랄 만큼 간단합니다. 첫째, 괜히 작은 종목에서 대박 찾으려고 하지 말고 시장을 이끄는 듬직한 대형주에 집중해라. 둘째, 큰 손들, 바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어디에 돈을 쏟아붓고 있는지 그 흐름을 따라가라. 그리고 셋째, 나는 종목 하나하나 고르는 거 너무 어렵다, 부담스럽다 하시면 그냥 시장 전체나 유망한 산업 전체를 한 번에 살 수 있는 ETF를 활용해라. 이겁니다. 이 표가 그 증거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한국 관련 펀드 중 하나를 딱 까보니까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비중이요, 실제 우리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비중보다 훨씬 높게 담겨 있어요. 이게 뭘까요? 전 세계의 큰 돈이 한국 시장을 볼 때 어디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신호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이 흐름에 편안하게 몸을 맡기면 되는 거죠. 자, 투자 전략까지 알아봤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 볼게요. 우리가 주식 투자라는 걸 단순히 돈 버는 기술로만 볼 게 아니라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우리 경제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거든요. 부동산이랑 주식시장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부동산은 종종 제로섬 게임이라고 하죠. 내가 가진 땅값이 오르면 누군가는 그 비싼 값에 사야 하잖아요. 결국 한정된 파일을 누가 더 많이 가져가냐의 싸움이에요. 하지만 주식시장은 다릅니다. 이건 포지티브섬 게임이에요. 우리가 어떤 회사에 투자를 했어요. 그 회사가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어서 엄청나게 성장해요. 그럼 어떻게 되죠? 파이 자체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벌고 다른 투자자도 벌고 회사도 성장하고 모두가 함께 이길 수 있는 게임이라는 거죠. 바로 이 지점이 중요합니다. 내 돈을 불리려고 한 투자가 사실은 우리 사회 전체에 기여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돈이 기업으로 흘러 들어가서 혁신을 돕고 일자리를 만들고 그렇게 경제 전체가 건강하게 돌아가는 선순환을 만드는 거죠. 자, 오늘 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질문을 여러분께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 모든 분석과 전망이 가리키는 더 큰 그림. 어쩌면 우리는 지금 AI와 시장 개혁이라는 두 개의 거대한 날개를 달고 새로운 경제 시대로 날아오려는 그 서막에 서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 내용 빠르게 정리해 볼까요? 첫째, AI와 시장 개혁을 등에 업고 코스피 5,500까지 갈 수 있다는 대담한 예측이 있다. 둘째, 지금 상황이 과거 2003년 엄청났던 상승장과 판박이처럼 닮았다. 셋째, 전략은 심플하게 대형주 그리고 외국인을 따라가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주식 투자는 파이를 뺏는 싸움이 아니라 다 같이 키우는 윈윈 게임이라는 것. 이걸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이제 여러분의 생각을 들을 시간입니다. 코스피 5,500, 이 대담한 예측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혹시 놓친 또 다른 기회나 위험 요소가 있을까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날카로운 생각을 마구마구 남겨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저희는 더 흥미진진한 분석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